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61살이 된 박명숙 씨와 64살의 남편 이종훈 씨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고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종훈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집에 가져다 주었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명숙 씨는 결혼 초부터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병수바라며 집안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알뜰하게 관리하며 살림을 꾸렸죠. 통장은 당연히 명숙 씨가 관리했고 종훈 씨는 한 달 용돈 50만 원을 받아 썼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2억 5천만 원이 들어온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종훈 씨가 갑자기 통장을 자기 명의로 옮기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통장을 달라고 한 적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귀를 의심했죠. 당신이 왜 갑자기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종훈 씨는 이제 은퇴했으니 자기가 직접 재산을 관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생 용돈 받았으며 살았는데 이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명숙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35년 동안 집안 살림을 얼마나 빡빡하게 꾸려왔는지 아십니까? 남편 월급에서 공과금 내고 애들 학원비 내고 시부모님 용돈 드리고 명절 차례 지내고 친척 경조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모아서 아파트 장만하고 애들 대학 보냈습니다. 지금 사는 이 아파트도 명숙 씨가 10년 동안 쪼개고 쪼개서 모은 돈으로 계약금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통장을 넘기라니요. 명숙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번 돈이지만 내가 35년 동안 이 집을 지켰다고 그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한 푼 두 푼 아껴서 저축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종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지만 결국 돈은 자기가 번 거 아니냐고. 이제 정년퇴직해서 다시는 돈을 못 버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그날부터 냉전에 들어갔습니다. 명숙 씨는 밥도 차려주지 않았고 종훈 씨는 집에 들어와도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아들 녀석이 주말에 집에 들렀다가 부모님 사이가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명숙 씨가 울면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버셨지만 어머니가 그 돈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지금 와서 통장 달라는 건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종훈 씨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모른다.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번 사려면 얼굴색 봐야 했고 취미생활 하나 제대로 못했다고 말입니다. 사실 종훈 씨는 젊은 시절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카메라 하나 사고 싶어서 명숙 씨한테 말했다가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 책 몇 권을 사느냐고,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고 핀잔을 들었죠. 그때부터 종훈 씨는 자기 취미를 포기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주말에 등산 가자, 낚시 가자 해도 용돈이 부족해서 못 갔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남은 인생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카메라도 사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아내 손에 있으면 또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았던 거죠.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딸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오빠한테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겁니다. 딸은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통장을 빼앗으려 하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은 씨는 딸한테도 서운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 편만 드느냐고,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명숙 씨와 딸은 한편, 종은 씨와 아들은 한편이 됐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어머니 편이었지만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 아버지가 불쌍해 보였던 겁니다. 평생 돈 벌어다 바쳤는데 한 번도 자기 돈을 자유롭게 못 써봤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그 돈을 모을 수나 있었겠냐고,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면 끝인 줄 아냐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친정 언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습니다. 언니는 남편이 통장을 가져가게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돈 관리를 못한다고, 친구들한테 술 사고 쓸데없는데 돈 쓰다가 금방 다 날린다고요. 특히 나이 든 남자들은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한테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고 투자한답시고 돈 날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언니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절대 안 넘기겠다고 버텼습니다. 종은 씨는 아내가 자기를 못 믿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뭘로 보길래 이렇게 못 믿느냐고,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명숙 씨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이 돈으로 우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명숙 씨는 친구들 만나서 남편 욕을 했고, 종은 씨는 동창들 만나서 아내 욕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숙 씨 편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종은 씨가 옳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은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가슴 통증을 느끼고 쓰러진 겁니다. 다행히 명숙 씨가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협심증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험하다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을 뻔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명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통장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숙 씨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종은 씨도 아내를 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고집을 부렸다고,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병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종은 씨는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자유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명숙 씨도 자기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노후가 걱정돼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종은 씨는 자유를 원했고 명숙 씨는 안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야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태어난 후 두 사람은 금융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상담사는 부부 공동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매달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각자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큰 지출은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명숙 씨와 종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원은 정기예금에 넣기로 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입니다. 5천만 원은 생활비 통장에 넣고 매달 200만 원씩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은 씨 용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명숙 씨도 자기 용돈으로 50만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종은 씨는 처음으로 자기 돈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100만 원이면 친구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날 수 있고 카메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명숙 씨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큰돈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생활비도 계획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 악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종훈 씨보다 3살 어린 동생입니다. 동생은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손을 댔다가 빚만 잔뜩 진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3천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서 갚겠다는 겁니다. 종훈 씨는 난처했습니다. 동생이지만 믿음이 안 갔습니다. 지난번에도 2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때 명숙 씨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동생은 화를 냈습니다. 형님은 퇴직금도 많이 받았으면서 동생 하나 못 도와주냐고, 피는 물보다 진한데 이렇게 매정하게 구냐고 소리쳤습니다. 명숙 씨가 나섰습니다. 도련님, 죄송하지만 우리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빌려드릴 수가 없어요. 시동생은 올케한테도 쏘아 붙였습니다. 형수님이 형님을 꼬드긴 거 아닙니까? 형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형수님이 돈독이 올라서 그런 거죠. 명숙 씨는 기가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시동생은 화를 내며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매정하게 굴면 형제 인연 끊는 겁니다. 종훈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기가 부모 노릇을 했습니다. 동생 결혼할 때도 비용을 많이 대줬습니다. 그런 동생이 이렇게 등을 돌리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종훈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명숙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도련님한테 돈 빌려주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못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종훈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불쌍했습니다. 명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알겠지만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죠. 다음 날 종훈 씨는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돈은 못 빌려주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형이 도울 수 있는 다른 게 있으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돈 말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종훈 씨는 며칠 동안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딸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만나자는 겁니다. 명숙 씨와 종훈 씨는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딸은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시댁에서는 3천만 원밖에 못 구했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딸이 불쌍했습니다. 시어머니 수술비를 친정에서 대야 한다니 딸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시동생한테 안 빌려준다고 했는데 딸한테만 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종훈 씨도 고민이었습니다. 딸이지만 이미 시집간 몸인데 친정에서 그렇게 큰 돈을 대주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딸은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난처해요. 시어머니가 수술 못 받으면 어떡해요? 명숙 씨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우리 형편도 어렵단다. 퇴직금 받긴 했지만 그 돈으로 우리가 20년은 살아야 해. 함부로 쓸 수가 없어. 딸은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시댁에서는 저한테 돈을 구해오라는데. 종훈 씨가 말했습니다. 딸아, 내 시아버지는 뭐 하시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도 퇴직하셨고 돈이 별로 없으시대요. 종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시댁 형편이고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낼 수는 없다. 병원비 보험은 안 되니? 딸이 말했습니다. 보험은 되는데 부족하대요.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시댁에서 더 알아보셔야지. 우리한테만 의지하면 안 돼. 딸은 서운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명숙 씨는 딸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한테는 안 빌려준다고 해놓고 딸한테만 빌려줄 수도 없고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컸습니다. 종훈 씨도 괴로웠습니다.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 못하다니. 며칠 후에 딸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겨우 돈을 마련했다고 시어머니 수술 잘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했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제 적금을 깼어요. 명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적금은 딸이 결혼 후에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집 장만하려고 모은 돈이었는데 다 깨버렸다니. 명숙 씨는 미안했습니다. 딸한테 너무 야박하게 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를 위로했습니다. 종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조금은 도와줄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2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500만 원이라도 보탤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종훈 씨는 아내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고 명숙 씨는 남편이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하려면 전세금이 필요한데요. 서울에 방 2개짜리 전세가 5억 원 정도 해요. 제가 모은 돈이 2억 5천만 원이고 여자친구 측에서 1억 원을 보태준대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부족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명숙 씨와 종훈 씨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들 결혼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생활비 통장에 있는 돈이 딱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다 내주면 당장 생활비가 없어집니다. 종훈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구나.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다. 아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 2억 5천을 받으셨잖아요. 그 중에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명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아빠도 살아야지. 그 돈으로 20년을 버텨야 하는데 5천만 원을 내주면 우리는 어떻게 사니?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결혼을 미뤄야 하나요? 종훈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 결혼은 꼭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내주면 정말 생활이 빠듯해집니다. 명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불쌍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종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아들아, 2천만 원은 줄 수 있다. 나머지는 내가 대출을 받든지 더 모으든지 해봐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에 명숙 씨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2천만 원은 어디서 나와요? 종훈 씨가 말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빼면 되지 않소. 명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비가 3천만 원밖에 안 남아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 1년 반밖에 못 버텨요. 종훈 씨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요? 아들 결혼을 안 시켜줄 거요? 두 사람은 또 싸웠습니다. 명숙 씨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했고 종훈 씨는 자식 일인데 어떻게든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명숙 씨가 타협안을 냈습니다. 1억 원 들어있는 정기예금을 깨서 2천만 원을 주고 8천만 원은 다시 넣자고 했습니다. 종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대출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명숙 씨는 마음이 무겁였습니다. 노후 자금이 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는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 1년 반이면 바닥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명숙 씨는 밤마다 걱정이 되어 잠을 못 잤습니다. 종훈 씨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을 아껴 써야겠어요. 한 달에 200만 원도 많아요. 150만 원으로 줄입시다. 종훈 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15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요? 공과금에 식비에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해요.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줄여야 해요. 안 그러면 돈이 금방 떨어져요. 종훈 씨는 불만이었습니다. 자기 용돈도 줄여야 하나 싶었습니다.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다시 줄어들면 답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한 달 생활비를 15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종훈 씨 용돈은 50만 원, 명숙 씨 용돈도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종훈 씨는 다시 답답해졌습니다. 용돈이 줄어들자 친구들 만나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카메라도 못 샀습니다. 그저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명숙 씨는 장을 볼 때마다 가격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걸 사려고 여러 마트를 돌아다녔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꿨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숙 씨가 옛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교 동창인데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친구도 남편이 최근에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퇴직금 어떻게 관리하니?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남편 명의로 반, 내 명의로 반 나눠서 각자 관리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지출 내역을 공유하고 있어. 명숙 씨는 신기했습니다. 각자 관리하면 불안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 남편도 책임감이 생겨서 함부로 안 쓰고 나도 내 돈이니까 더 신경 써서 관리하게 돼. 그리고 서로 간섭 안 하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아. 명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종훈 씨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돈을 반씩 나눠서 각자 관리하는 게 어때요? 종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명숙 씨가 친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종훈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과연 좋을까?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서로 믿고 각자 관리하면 당신도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종훈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한번 해봅시다. 두 사람은 8천만 원을 4천만 원씩 나눴습니다. 생활비 3천만 원도 1,500만 원씩 나눴습니다. 각자 자기 명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지출 내역을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큰 지출은 반드시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어색했습니다. 명숙 씨는 자기 돈을 관리하면서 뿌듯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잘 관리할까 걱정됐습니다. 종훈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가 생긴 것 같으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가계부를 썼습니다. 한 달 후에 서로 가계부를 보여줬습니다. 종훈 씨는 친구들 만나서 30만 원을 썼고 카메라는 아직 못 샀습니다. 생활비는 70만 원을 썼습니다. 명숙 씨는 장 보는데 50만 원, 자기 옷 사는데 20만 원, 친구들 만나는데 10만 원을 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계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는 좀 아낄 수 있겠네. 저건 필요한 지출이었네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돈으로 쓴 거니까 서로 뭐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대신 조언을 해줬습니다. 여보, 장은 한꺼번에 보는 게 나아요. 매번 조금씩 사면 오히려 비싸요. 당신도 친구들 만날 때 비싼 데 가지 말고 저렴한 식당 가세요. 두 사람은 서로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2달, 3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명숙 씨는 남편을 믿게 됐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알뜰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종훈 씨도 아내한테 고마웠습니다. 간섭하지 않으니까 자유로웠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자기 돈을 아껴서 나중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훈 씨가 카메라를 샀습니다. 중고로 산 거라 3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명숙 씨한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카메라 샀소. 명숙 씨는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얼마 주고 샀어요? 종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30만 원요? 중고지만 성능은 괜찮소. 명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건데 잘 됐네요. 종훈 씨는 감격했습니다. 아내가 이해해 주니까 고마웠습니다. 종훈 씨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꽃도 찍고 나무도 찍고 하늘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취미생활이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명숙 씨한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내가 찍은 사진 좀 보시오. 명숙 씨는 사진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잘 찍었네요. 당신 솜씨가 좋아요. 종훈 씨는 신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 나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명숙 씨는 남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옛날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었습니다. 자기 용돈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일주일에 2번 문화센터에 다녔습니다. 서예를 배우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다 보면 세상 근심이 다 잊혀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종훈 씨한테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내가 쓴 글씨 좀 봐요. 종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쓰셨어. 당신도 재능이 있구려. 두 사람은 서로의 취미를 응원했습니다. 명숙 씨는 남편이 사진 찍으러 나갈 때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종훈 씨는 아내가 문화센터 갈 때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부부 사이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각자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와서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부쩍 밝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명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서예를 배우고 있어. 너무 재밌단다. 딸은 놀랐습니다. 엄마가 서예를 배우신다니 신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세요? 종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진 찍는다. 요즘 매일 나가서 사진 찍고 다녀. 딸은 부모님이 각자 취미생활을 하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TV만 보시더니 많이 달라지셨네요.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살만 나더라. 딸은 부모님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명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 알아서 잘 살고 있어. 아빠랑 나랑 돈을 반씩 나눠서 각자 관리하고 있단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서로 간섭 안 하고 잘 지내시니까요. 딸이 돌아간 후에 명숙 씨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종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죠. 당신도 행복해 보이고 나도 만족하오. 명숙 씨는 웃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답답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시동생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종훈 씨는 고민이 됐습니다. 동생이 아프다는데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명숙 씨한테 상의했습니다. 여보, 동생이 입원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명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련님이 정말 아프신 거예요. 종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로 들으니까 진짜 아픈 것 같소.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병원에 가봅시다. 확인하고 도와드려야죠. 종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은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시동생은 정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님,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종은 씨는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명숙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치료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시동생이 대답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보험이 좀 되긴 하는데 부족해요. 종은 씨는 명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200만 원은 도와드릴게요. 나머지는 천천히 마련하세요. 시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종은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고맙소. 동생을 외면하지 않아줘서. 명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프신 건 어쩔 수 없죠. 가족인데?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씀드려야 해요. 종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200만 원은 종은 씨 돈에서 냈습니다. 자기 동생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숙 씨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돈을 관리하니까 이런 일도 수월하게 처리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싸웠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아들이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고 연락했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명숙 씨와 종은 씨는 기뻤습니다. 아들 결혼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예단도 준비하고 하객 명단도 정리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한테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숙 씨는 새 옷을 샀습니다. 자기 돈으로 샀습니다. 50만 원짜리 한복이었습니다. 종은 씨도 양복을 맞췄습니다. 60만 원을 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신 한복 참 예쁘오. 당신 양복도 멋지네요. 서로 칭찬했습니다. 결혼식 날 두 사람은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들이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종은 씨도 울컥했습니다. 명숙 씨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여기까지 잘 왔소. 명숙 씨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여보.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시동생도 왔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종은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건강만 잘 챙겨라.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형님.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딸도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숙 씨한테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른 그동안 신경 많이 써주셨죠? 명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위가 잘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명숙 씨는 딸을 따로 불렀습니다. 딸아, 그동안 엄마가 미안했다.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엄마 아빠도 사정이 있으셨잖아요. 지금은 다 잘 됐어요. 명숙 씨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줘서. 피로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종은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 명숙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니 마음이 놓여요. 종은 씨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참 많은 일을 겪었어.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우리 서로 이해하게 됐잖아요. 종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잘 살아봅시다.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중에 가장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종훈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답답했어. 매번 용돈 받아 쓰면서 내가 무능한 사람 같았어. 돈을 벌어다 바쳤지만 한 번도 자유롭게 쓸 수 없었어. 명숙 씨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명숙 씨도 자기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나도 사실 무서웠어요. 노후가 불안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당신한테 너무 인색하게 군 것 같아요. 당신도 힘들게 돈 벌었는데 좀 더 여유 있게 쓰게 해줄 걸 그랬어요. 종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요. 당신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서 재산도 모으고 아이들도 잘 키웠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종훈 씨는 자유를 원했고 명숙 씨는 안정을 원했습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입장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시장에 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을 샀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밥상을 차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종훈 씨는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한강에 가서 사진을 찍을 생각이었습니다. 각자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집에서 만났습니다. 명숙 씨가 차린 밥상을 보고 종훈 씨는 감탄했습니다. 와, 이게 얼마만이요? 생선구이에 된장찌개까지. 명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싱싱한 게 있길래 샀어요. 종훈 씨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당신 요리 솜씨는 최고요. 명숙 씨는 뿌듯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종훈 씨가 오늘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강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와, 정말 잘 찍었네요.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둘까요? 종훈 씨는 기뻐했습니다. 그럴까요? 당신이 좋다면.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집을 당신 작품으로 꾸며봐요.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골랐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3장을 골라서 액자에 넣기로 했습니다. 명숙 씨는 자기가 쓴 서예 작품도 하나 골랐습니다. 평화라는 글씨였습니다. 종훈 씨가 말했습니다. 이 글씨 참 좋죠. 우리 집에 딱 어울리는 글씨요. 명숙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평화잖아요. 다음 주말에 아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인사를 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른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숙 씨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에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착해 보이네요. 종훈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어. 명숙 씨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들한테 준 2천만 원 때문에 미안해요. 더 도와주지 못해서. 종훈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소. 아들도 이해할 거요. 사실 명숙 씨는 밤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던데 우리는 2천만 원밖에 못 줬다고. 하지만 종훈 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였어. 아들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다 해줄 순 없어. 명숙 씨는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고 아들도 독립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명숙 씨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명숙 씨는 서예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종훈 씨도 같이 갔습니다. 아내 작품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와이프 솜씨 좀 보시오. 옆에 있던 사람들도 칭찬했습니다. 정말 잘 쓰셨네요. 명숙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배워야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시작한 취미였지만 이렇게 보람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종훈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다음엔 내 사진전도 열어볼까 싶소. 명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꼭 해봐요. 두 사람은 각자 목표가 생겼습니다. 명숙 씨는 더 좋은 작품을 쓰고 싶었고 종훈 씨는 사진전을 열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원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종훈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생각해보니 우리 참 잘 살고 있어. 명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돈은 조금 부족하지만 마음은 풍족해요. 종훈 씨가 웃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군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오. 명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힘든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오는 거죠. 종훈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소. 우리도 힘든 시간을 견뎌냈소. 이제는 봄을 즐길 시간이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해외여행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돈을 아껴서 1년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제주도부터 가볼까요? 종훈 씨는 좋다고 했습니다. 여름이 되어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종훈 씨는 카메라를 들고 신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명숙 씨도 즐거웠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서 종훈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은 어디 가고 싶소? 명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산책로를 걸어보고 싶어요. 종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일은 천천히 걸으면서 구경합시다. 두 사람은 계획도 없이 자유롭게 여행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딸한테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임신했다는 겁니다. 명숙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엄마가 되다니. 종훈 씨도 좋아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두 사람은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딸은 배가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딸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할머니란다. 건강하게 자라렴. 딸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손주 보는 거 기대하세요. 종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종훈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처음엔 퇴직금 때문에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은 잘 풀렸어. 명숙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종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서로 양보하고 존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명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종훈 씨는 단풍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명숙 씨는 손주 옷을 뜨개질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모여서 하루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또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종훈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지금까지 쓴 돈을 계산해 봤소.
생각보다 많이 안 썼어. 명숙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남았어요? 종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예금이랑 합쳐서 아직 7천만 원 정도 남았어. 생각보다 잘 관리한 거요. 명숙 씨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계속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종훈 씨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소. 욕심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명숙 씨와 이종훈 씨는 퇴직 후 경제권 싸움으로 힘들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각자 돈을 관리하면서도 큰 일은 함께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